네, 금요일 개장은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 그리고 스탁솔루션 이슬이 대표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국내 시장 어제 기분 좋았던 건요. 증권가가 올해 초만 해도 코스피 상단 2,700선을 예상했습니다. 네. 어제 시원하게 뚫었는데 오늘과 상방을 뚫어주기를 바라지만 걸리는 건 네. 간밤에 PPI가 예상보다 정말 높았어요. 어떻게 오늘 개장 전략 짤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좀 하락하면서 또 이제 뭐 예상은 되지만 이렇게 해서 뭐 3월 FOMC에 또 이제 눈들이 좀 쏠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K 증시 특히나 코스피가 올라온 배경에는 또 밸류업 프로그램 정부에서 관심 있는 그 부분도 있고 또 외국인이 주도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특히나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기업들 굉장히 많은데 특히 금융주를 중심으로 해서 뭐 조정도 특별히 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좀 지켜진다고 하면은 지수가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뭐 큰 조정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삼성전자 이제 뭐 GTC 이제 또 그리고 또 mem콘 2024 그리고 또 다음 주가 이제 4월 달인데 4월 초에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잠정치. 그래서 이번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또 실적도 기대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큰 조정은 나오지 않을 거고 수급이 또 좋다면은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뭐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은 계속해서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시적인 조정으로 보고 우리가 지금을 만약에 오늘 뭐 조정이 나온다면 이걸 찬스로 잘 삼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슬 대표가 봤을 때도 같은 의견인가요? 어제 뭔가 미국에서는 CPI는 한번 눈 감아줬는데 PPI는 이건 안 된다라고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사실 CPI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PPI, 뭐 생산자 물가 지수도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둘 다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 버리니까 사실상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지금 또 늦춰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뭐 이런 미국 증시에 좀 악영향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를 좀 보게 되면은 미국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뭐 이제 미국의 빅테크 관련주들 뭐 AMD라든지 엔비디아의 이제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을 우리도 이제 영향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 특히 뭐 SK 하이닉스 뭐 그와 관련된 AI 반도체 관련주들의 이런 조정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증시는 굉장히 좀 좋았었거든요. 결국에 지금 받쳐주고 있는 게 뭐냐면 국내 증시의 어떤 개별 모멘텀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모멘텀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결국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뭐 금융주라든지 보험주 그리고 그동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좀 미국 증시와는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조금 장이 좀 시작을 해봐야지 알 것으로 좀 보이고 있지만은 사실 지금 예상 동시 효과를 좀 보게 되면은 조금은 눌리면서 시작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미국 증시의 좀 PPI에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조정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체크해 봤습니다. 일단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 안에서도 변동성이 좀 짙습니다. 바로 올라왔던 건 재건주였는데요. 그 시세가 약간 이렇게 좀 소외되면서 전력기기주 다시 관심 받고 있거든요. 연일 강세를 보였는데 보유자분들은 결국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일 것 같아요? 네, 전력기기 앞으로도 이제 관심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두 종목만 상승하는 게 아니고 함께 상승하고 있고 또 이제 펀더멘탈도 좋은 그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배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단지 조금 아쉬운 거는 어제는 뭐 이제 뭐 만기라는 뭐 특수성 이벤트도 있긴 했지만 좀 윗꼬리를 타는 그래서 이익 실현 물량이 좀 어제는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언제든지 좀 쉬어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 수 있는데 어제 조금 좀 윗꼬리가 달렸고 그리고 좀 시가총액이 그래도 1조 넘지 않고 그래도 뭐 크진 않아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종목 중에 가장 좀 이렇게 탄력성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재룡전기인데 재룡전기가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뭐 속도 조절은 나올 수 있을 거고 좀 강하게 올라와서 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올라왔었던 종목이 재룡전기이기 때문에
재룡전기가 살짝 쉬어갈 때 뭐 5일선이 깨지더라도 뭐 빨리 회복을 하는지, 그래서 대장주로서의 힘을 얼마나 보여주는지를 체크하시면서 다른 종목군들도 함께 보시면 뭐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력기기주 전략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제 어제도 엄청 핫했던 섹터 조선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사실 조선이 꼭 급등하루 하면은 쉬어가는 타이밍이 꼭 한 번씩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게 지금 종목의 어떤 그런 업종 특성상 예. 어쩔 수 없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공업주들, 특히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런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대외 환경에 이런 이제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받는 이제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실 하나오션, 어제 삼성중공업 이런 관련주들이 좀 이제 급등이 좀 나온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선박 가격이 좀 급등을 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좀 기대감을 받은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전쟁 때문에 결국에 이제 유가가 오르게 되고 선박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이런 이제 양상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에 따라서 지금 2024년에 전체적인 어떠한 매출액 그리고 전체적인 중공업주들의 이런 영업이익도 개선이 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분위기를 어디까지 이어가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에 뭐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이제 단기적으로 변동폭이 좀 심해질 거고요. 그리고 선박 가격이 또 어디까지 상승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 너무 많은 영향을 좀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중공업주들이 추세적으로는 좀 우상향을 당분간은 좀 보여줄 수는 있어도 이런 경기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지나치게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보시기보다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어찌됐든 2024년 올해 실적은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분위기들 당분간은 좀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에서 삼성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이런 종목군들 좀 아울러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대형 조선사 쪽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어제는 기자재도 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사이클을 볼 때는 기자재를 보는 게 괜찮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좀 큰 조선사를 보는 게 더 팁이 될까요? 사실 뭐 두 가지 다 같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같은 섹터 내에서 수급순환매는 계속해서 좀 돌고 돌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같이 이제 보셔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떠한 탄력도를 보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조선사가 좀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기자재 쪽으로 다시 한번 또 몰려갈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결국에 이제 업황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조선주에 대한 업황은 단기적으로는 좀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기자재들 관련주들도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좀 묶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사실상 꾸준한 상승을 보였던 방산. 오늘 또 속보가 나왔는데 방사청, LIG넥스원 그러니까 3천억대 계약 소식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수주 소식으로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일 게 관련 기업들일 텐데 오늘 방산 기업들 주가 흐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수주 소식도 있고 최근에 좀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LIG넥스원 최근에 그 해외 국부 펀드의 지분 신고도 이것도 지분을 또 늘렸다라는 것도 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가를 보니까 1% 안쪽으로 이제 예상 출발되는 상황인데 최근에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있어서 이 수주 소식을 가지고 전고점을 한 번에 돌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그래 계속 LIG넥스원 관심이 필요하겠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는 뭐 조선이나 원전에 좀 매수가 쏠리다 보니까 방산이 주춤했는데 방산 이렇게 뭐 조정 시에 좀 관심은 계속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오히려 그 현 구간이 기회일 수 있다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은요. 선물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 기관에도 매수는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시장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도 하락 출발 예상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연속성으로 확인될 수 있는 쪽 조선 기자재 그리고 오늘 또 비올 관련 의료기기 기업들의 선전도 눈에 띄고 있네요. 과연 개장 분위기는 어떻게 또 시작될지 바로 준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5일 국내 시장 지금 막 개장했습니다. 자, 어제 PPI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뉴욕 증시도 연일 하락하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도 다시 4.3%로 올라선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엔비디아, 테슬라 기술주도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가져갔는데요. 자, 우리 시장은 반면에 어제 좀 기분 좋게 마감이 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혼조된 상황에서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풀려가야 할지 전약 후강에 대한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일단 지수가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네, 양시장 약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59% 하락한 2,702포인트. 그래도 2,700선은 지켜내며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57% 하락한 882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먼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간밤 약세를 보였던 미국 시장이 반영되며 삼성전자 1.2% 하락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1.4% 하락하며 15만 9천 원, 16만 원 선을 하회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총액 상위 기업 2차 전지도 대부분 약세 흐름 보이는 가운데 그래도 완성차 업체가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저 PBR에 대한 기업 기대감 오늘도 지속되면서 현대차는 0.2% 상승, 그리고 기아는 0.4% 상승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0.8% 상승 출발을 보이고 있네요.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분위기 간략하게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약세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이 코스피 안에서도 힘을 내줬다면 코스닥 안에서도 제약바이오주가 선전을 해줍니다. HLB도 1.46% 상승 출발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0.92% 오름세 출발 보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0.17% 상승 출발하고 있네요. 중소형단 반도체도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가 코스피 개장 상황은 어떻게 더 자세하게 체크할 수 있는지 이상엽 이사와 이어가 볼까요? 자, 네,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쪽은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재건 쪽의 섹터가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바로 호재가 있었죠.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도로 복구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것보다 먼저 현재 코스피는 또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엽 이사님, 코스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코스피가 0.5%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은 조금 더 하락폭이 큰 상황입니다. 0.7%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장시작한 지 지금 2분 정도 되고 있는데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만 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장 초반인데 외국인 선물이 1,000억 원 넘는 매도가 나오고 있어서 장 초반치고는 좀 눈에 들어온다, 좀 크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상승 하락 종목수를 살펴보면은 코스피에서만 상승보다는 하락 종목수 한 50여 개 좀 많은 상황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래도 역시나 좀 흐름을 좀 살펴보려면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코스피 시가총액 1, 2, 3, 넘버 1, 2, 3,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 솔루션이 모두 좀 하락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LG에너지 솔루션이 앞에서도 이제 2차 전지 좀 말씀해 주셨지만 LG엔솔이 2% 하락하고 있고, 또 이제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된 종목군들 금융주가 최근에 이틀 동안 굉장히 강세였는데 오늘 KB금융이 4.2% 하락하고 있고 신한지주가 3% 하락하는 등 좀 금융주가 하락하면은 지수가 강하게 버티기는 조금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금융주와 관련돼서 지수 향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장 초반부터 큰 외국인 선물 매도도 좀 탐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체크해봤습니다. 코스닥 상황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 이제 오늘 시장은 좀 개별 이슈가 강한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뭐 SG라든지 최근에 SY 등 이런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이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오늘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뭐 코스피도 이제 코스닥보다는 좀 나은 상황이지만 어쨌든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좀 시원찮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외국인 기관들이 좀 팔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이제 오후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올라가는 종목군들만 좀 선별적으로 계속해서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시려면 결국에는 이슈가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대응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SG 그리고 SY 등 이 종목들 오늘 이제 조금 흐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또 이제 바이오주들 역시도 선별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항암제 관련주들도 있고요. 또 뭐 이제 치료제 관련주들 선별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만큼 또 이런 종목들도 뭐 솔고바이오
등등 네, 이렇게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아까 이제 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흥구석유도 이에 따라서 오늘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좀 개별 이슈가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스페코 같은 종목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방산 관련주죠. 그래서 방산주들은 제가 뭐 이전에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번 연도 내내 좀 보셔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뭐 이런 제약 바이오주들 그리고 뭐 이런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조금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 대응이 가능한 재건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어제 매일경제에서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쪽에 우리 K 중소형 건설 기업들이 들어가서 아스팔트를 깐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시간 외에서 재건주가 정말 오랜만에 강하게 반응을 했는데 바로 오늘 개장에서도 동반 상승을 보입니다. 사실 테마성일 수 있는데 지금 한국은 어떤 전략이 유효한 겁니까? 네, 오늘 장 초반부터 지수가 좀 하락하다 보니까 또 어제 강한 종목이 오늘도 강한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조선 기저지도 그렇고 시간에서 강했었던 재건주도 오늘 강한 모습인데 이쪽 종목군들이 정말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하고 그래서 뭐 데모 같은 경우가 지금 11% 상승하고 있고 SY는 13% 상승하고 있는데 각각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고 지금 SY는 이제 시가총액 한 2,500억이 되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뭐냐면 지수가 좀 주춤할 때 좀 약간 테마성 성격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금요일을 앞두고 지수가 좀 주춤해 그러면은 이쪽 재료가 있는 종목 이쪽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도 시가총액 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HD 현대건설기계, 그쵸. 네, 그래서 HD 현대인프라코가 있어서 두산바켓도 있고 그래서 이쪽 종목군들이 지금 한 6%, 3.7%씩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기업 시가총액 큰 기업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고 뭐 지수 역량에 크게 관계없이 움직여준다고 하면은 시가총액이 작아도 트레이딩 해볼 만한 기회는 있을 수 있겠다. 물론 이제 뭐 중장기적인 이슈이긴 하지만 오늘도 좀 이렇게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건설기계 이야기도 좀 방금 커버를 해주셔서 이 부분에서 궁금한 게 건설 장비가 최근에 뭐 피크아웃이다 뭐다 좀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이제 아스콘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새롭게 시작이 된다면 그동안의 피크아웃을 좀 뒤집을 만한 모멘텀이 됩니까, 지금은?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뭐 이제 좀 큰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뭐 HD 현대건설기계, 뭐 두산바켓 등 사실상 북미 시장에서 어떤 실적은 계속해서 좀 양호했던 부분인데 사실 이게 너무 지나치게 이제 많이 팔리다 보니까 이제는 좀 끝물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죠.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좀 둔화가 되는 거지 뭐 이게 그렇다고 해서 확 줄어드는 뭐 그런 양상은 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사실 북미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굴삭기라든지 이런 건설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좀 이제 양호하게 있는 이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성장폭이 조금 둔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만 좀 갖고 있었을 뿐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이런 이제 수주 모멘텀이 생겨난다면 추가적으로 이제 외형 성장이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오늘 이제 많이 뜨는 뭐 SG라든지 SY 등 이런 종목군들도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좋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모아가실 거다라고 한다면은 실적까지 받쳐주고 있는 뭐 대표적으로 두산바켓 그리고 HD 현대건설기계, 뭐 현대인프라코어 이런 종목군들도 좀 모아가시기에 좋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이제 건설기계들이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적인 부담이 굉장히 좀 적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조금 저가 매수의 구간이 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조금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군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모아가신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런 두산바켓이라든지 뭐 HD 현대건설기계 관련주들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속성이 확인되는 쪽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조선, 특히나 오늘도 기자재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이고요. 뭐 아무래도 선박가 최고치다 여기에 미중 갈등 수혜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서 일단 연속성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BDI 지수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해운조도 조금 들썩이고 있는데 일단 너무나 무거웠던 쪽 아닙니까? 이러한 움직임 어떻게 진단 내릴 수 있습니까?
네, 지금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여러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미중 갈등 이슈가 좀 부각받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요 한 달 사이에는 또 미중 갈등이 바이오를 건드려줬거든요. 네, 그 CDMO 맞아요. 쪽.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 한미약품이나 또 바이넥스까지도 좀 기대된다라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조선이랑 해운까지도 나오는 게 또 올해 또 미국의 대선도 있기 때문에 미중 갈등 이슈가 나오면은 좀 더 격화될 수 있는 양상이 또 진전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분기 실적도 지금 굉장히 또 어닝 서프라이즈, 뭐 깜짝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그런 이제 흐름도 있기 때문에 그럼 펀더멘탈 그럼 4월부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닝 시즌 들어가는데 실적 괜찮아?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현대, 미포, 조선도 움직이고 고가권에 있는 종목도 이제 뭐 오늘이냐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또 신고가 나올 수 있는 흐름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일단 펀더멘털이 된다는 거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의 어제 거래량이 거의 6천만 주 터졌습니다. 맞아요. 외국인 기관이 다 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 1위였고 또 기관 순매수 5위인가 6위 정도 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다른 조선주들도 한 10위에서 20위 안에 매수한 종목이 한 두세 개 종목이 또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수급이 되는 종목이라는 것도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수급까지 또 확인되고 있는 조선 기자재 쪽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미중 갈등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뭐 굳이 조선, 해운 이런 쪽 보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반도체 2차 전지가 더 맞는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뭐 조선 해운 쪽 뭐 당연히 이제 뭐 미중 갈등 심화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격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좀 단기적으로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그런 이제 미중 갈등에 대한 수혜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보려면 결국에는 성장주밖에 저는 답이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증시를 이끌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고요. 그 안에서도 이제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좀 증시를 이끌고 있는 만큼 오히려 이제 미중 갈등에 대한 어떤 수혜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하락이 나올 때 좀 저가 매수의 좀 기회로 좀 삼아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사실상 조금 어떠한 선별적인 이제 선택이 좀 필요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제 양극재 쪽은 여전히 좀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편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수익성 부진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 이제 2차 전지 쪽을 좀 보시려면은 전고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LFP 쪽 중심으로 좀 덜 올랐던 밸류 부담이 적은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향후에 이제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엔비디아 쪽에서 또 이제 시세에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은 뭐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꾸준히 좀 모아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틀대고 있는 로봇, 오늘도 그 연속성 확인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반등 기조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로봇에 대해서 한번 깊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궁금한 건요. 대기업이 쫙 당겨주고 정부가 화끈하게 밀어줍니다. 그런데도 시장에서는 크게 또 주목받지 못했는데 꿈틀대고 있어요. 이러한 시점에서 로봇주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 겁니까? 네,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할 때 관심이 필요한 게 주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한 3% 상승하는데 지금 이평선이 좀 수렴해서 이제 정배열 초입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거래량 터진 것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정말 모멘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뭐 대기업이 끌고 뭐 중소기업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경쟁력 또 이제 뭐 수익성 관점에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런 배경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주총을 통해서 이제 삼성전자의 그 부사장이 2년 연속 이사회에 이렇게 합류 전망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거 이게 그러면은 그래 작년에만 이렇게 이사회에 들어갔던 게 아니고 2년 연속이야 그럼 계속해서 협력을 하겠구나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정확히 이제 일주일 후죠. 오늘의 15일이니까 22일 날 이제 삼성전자 그 사회이사로 또 이제 로봇 전문가가 이제 선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조혜경 한성대학교 그 AI 응용학과 교수가 있는데 그 2년 전에 그 한국 로봇학회 그 19대 회장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삼성과 관련된 두 가지 일정이 3월 달에 있다라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조금 전에 뭐 방산 다루면서도 LIG 넥슨 말씀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게 국부펀드에서 매수할 정도입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LG전자가 또 뭐 이틀 전에 AI 기반 그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베어로비틱스에 뭐 또 이제 한 6천만 달러 지분 투자한 것도 있고 또 연내 뭐 삼성전자에서 또 이제 그 볼리 AI 탑재 로봇 볼리도 이제 출시할 기대감이 있어서 이쪽 로봇주들은 지금부터 좀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물론 선별은 해야 되겠지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 부사장을 좀 이사회에 영입을 했었는데 이거는 커넥션을 더 견고히 해야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우선은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너무 또 앞서서 이사님이 다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러니까요. 한마디만 이제 좀 덧붙이자면은 사실 이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삼성전자와 앞으로 뭐 협력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뭐 인수를 하냐 마냐는 이제 나중 문제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어쨌든 이런 이사회를 통해서 협력 관계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어떤 입장 표명을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이에 따라서 당연히 삼성전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런 주가적으로 좀 계속해서 반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와주다 보니까 뭐 최근에 이제 로봇주들의 강세가 좀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로봇주들이 굉장히 좀 강세입니다. 특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지금 또 6%대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어떤 또 삼성전자와의 계속적인 이런 협업이 좀 기대가 되는 만큼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로봇주들이 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평가된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 이에 따라서 좀 기업을 선별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결론이 같습니다. 로봇 너무나 매력적이고 기회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선별이다. 과연 어디에서 선별을 하셨을지 바로 두 분의 관심 기업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이상엽 이사의 기업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로봇이 나왔어요. 이름이 예뻐서 제가 또 기억하는 기업인데 유진 로봇 그리고 이슬이 대표는 인탑스라고 체크를 했습니다. 왜 많은 로봇 중에 유진으로 향하셨던 겁니까? 네, 시가총액 큰 종목 말고 또 이제 중소형 기업에서도 좀 볼만한 기업, 모멘텀이 있는 기업으로 좀 뽑아봤습니다. 유진 로봇, 뭐 기술적인 흐름 살펴보면은 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나왔었는데 정확히 장기 이평선이 240일 이평선이 최근에 지켜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빠질 만큼 빠졌다. 정말 마지노선까지 왔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진 로봇이 그 완구 사업이나 또 이제 뭐 국내 청소 로봇 사업을 이제 중단을 했습니다. 선택과 집중하려는 해가 작년이었는데 그럼 올해부터는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선택과 집중을 하지만 성과가 아직 먼 거 아니냐. 네, 성과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수주 쪽 살펴보면은 자율주행 물류 쪽이 2022년 대비해서 작년에 3배 이상 증가했고요. 조립 자동화도 해외 수주 증가 추세에 있고 그 B2B 사업 같은 경우는 해외 수주 규모가 한 70% 비중을 넘어선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 논의 중인 해외 그 프로젝트 규모가 2022년 대비해서 한 5배 이상 증가한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박성주 대표가 과거에 그 모토로라에서 그 조립 자동화 로봇 프로젝트에 몸담았었던 것도 이렇게 살펴볼 만한 관심 있게 가져볼 만한 이제 이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그 한 8, 9월 달에 급등했을 때 LG U+와의 협업 기대감으로 급등했었는데 좀 시간도 흘러서 올해도 좀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작년 말에 그 독일 지사를 설립했는데 뭐 독일이나 미국이나 인도나 뭐 멕시코 등 다수 프로젝트 진행 중이 있고 또 그리고 작년 실적은 주춤했습니다. 매출도 줄어들었고요. 뭐 이렇게 실적도 적자였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작년 하반기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었던 그 밀레 쪽에 그 차기 청소 로봇 출시가 이게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는 아닌데 하반기이거든요. 그래서 그래 큰 일정이 하반기에 있다는 거. 그래서 대표의 인터뷰를 보더라도 작년 매출이 한 304억이었는데 올해 한 2배 정도, 그래서 한 600억 이상의 매출 계획인데 정말 뭐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걸 살펴봤을 때는 올해 좀 실적도 기대감이 있어서 지금 3월이면은 뭐 하반기라고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 한 9,700원 이하에서는 이게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많이 들어가긴 힘들겠지만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진 로봇 들어봤고요. 자, 이슬이 대표는 인탑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최근에 이제 그 대기업들이 또 이제 이 로봇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또 패권 경쟁을 또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LG 쪽도 계속해서 투자 이제 규모를 늘려 나가고 있고 이건 삼성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현대차도 그런데 사실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LG 그리고 이제 삼성에 대한 수혜를 좀 모두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인탑스 같은 경우에 이제 로봇 기획부터 양산까지 이제 하는 EMS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LG전자 쪽에서 지금 미국의 이제 그 실리콘밸리 기업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베어 로보틱스에 좀 투자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소식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인탑스 같은 경우에 지금 베어 로보틱스에 이미 이제 서빙 로봇을 독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에 따른 좀 수혜주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서 앞으로 또 웨어러블 로봇인 이제 또 보핏을 출시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그 인탑스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시제품과 관련해서 또 어느 정도 좀 공급을 맡았던 만큼 향후에 이제 보핏이 좀 출시를 하게 되면은 뭐 인탑스가 앞으로 이 생산 라인을 맡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들도 같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탑스의 이제 가장 큰 메리트는 이제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 로봇주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수익을 내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많이 있는데 인탑스 같은 경우에 현재 PER이 11배 수준으로 현재 로봇 관련주 내에서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로봇 기업들이 뭐 높으면은 PER이 지금 50배도 넘어가는 종목군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이런 밸류 부담이 상당히 적다라는 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지금 로봇주 내에서도 선별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로봇주 반등 신호탄 될까, 주도주가 될까에서 기업들 소개가 됐습니다. 이슬이 대표는 인탑스, 이상의 비서는 유진 로봇 소개를 해줬습니다. 자 오늘 개장 중계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탁솔루션 이슬이 대표,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